다음 마지막으로 연산의 네 번째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두 가지 방향을 가는데, 첫 번째 직접 나누던가, 두 번째로 검산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용하셔야 되는데, 물론 더 많이 쓰이는 게 검산식이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쓰이는 것 자체가 검산식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혼용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무조건 우선순위다 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됐어? 그래서 직접 나누기의 장점은 몫을 알 수 있어요. 몫, 나머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포인트는 누구를 더 알 수 있는 거냐면 몫에 대한 걸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검산식은 저 몫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보통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을 다루기 때문에 검산식 사용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를 이제 찾을 때 쓰기는 하지만 얘도 일반적으로 이런 거지 100%는 아닙니다. 뭐가 우선순위냐 라고 한다면 검산식은 기본틀로 두고 검산식으로 만드는 형태에서 내가 못 찾겠다면 그때 직접 나누기를 쓰는 방향이 그나마 조금 나으실 겁니다. 됐어?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고, 직접 나눗셈은 말 그대로 그냥 직접 나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가 있니? 3x 제곱 플러스 빼기 2x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빼기 2x 제곱 플러스 2를 나누랍니다. x 빼기 2로 나누라고 하면 얘를 직접 나누라는 건 그대로 초등학교 때 한 것처럼 나누기 기호를 만드시고 그냥 만드시면 돼요. 3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2라는 놈의 식기를 x 빼기 2로 나누라. 됐어? 그래서 만드시는 건 그대로 여기 각각의 개수 먼저 맞도록, 즉 x 해가지고 3x 세제곱 만들려면 요 x에 얼마를 곱해주면 돼? 3x 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3x 제곱을 먼저 곱해주게 되면 얘가 3x 세제곱이 되고 요놈 마이너스 2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6x 제곱이. 그러면 얘네들을 모아라는 거니까 그대로 모해주면 되니까, 빼주면 되니까, 빼게 되면은 얘는 몇 x 제곱에 4x 제곱 남을 거고요. 다음 플러스 2 남을 것이고, 그때 요놈 마찬가지로 4x 제곱을 만들려면 여기 x에다가 플러스 몇 x를 4x를 곱하면 되고, 그때는 4x 제곱 마이너스 8x식이 나오게 되고, 얘도 또 뭐 하시면 빼버리게 되면 8x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고, 또 이 8x 만들려면 여기 요 x에다 얼마 곱해주면 돼? 이번에 8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x 빼기 16 이렇게 된 다음에 식 뭐하면 빼면 얼마? 1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식을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되고 3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 다음 나머지가 얼마다? 18이다 라고 직접 나눠서 찾는 방향이 그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한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로 나눌 때만큼은 저 직접 나누기를 안 하고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조립제법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1학년 교과과정에서 쓰니까 우리가 갖다 쓰는 거고, 거기에서 조립제법에서 유도되는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다루는 것 뿐인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2, 3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린 굳이 조립제법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인 인수분해를 바로 때리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됐죠? 다음 두 번째로 검산식 사용. 이게 이제 가장 메인으로 많이 쓰이게 될 것이고요. 검산식이라는 건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A를 B로 나눠. 그러면 몫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얘를 무슨 식으로 거치는 과정? 검산식으로 거치는 과정.
그럼 A라는 놈의 식기는 뭐 곱하기 B 곱하기 뭐에다가 Q에다가 더하기 얼마 하는 거 나라는 거 있죠. 됐니? 즉 이 검산식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필기하시고요. 자, 저기 왼쪽은 지웁니다. 쌤, 저 나머지 옆에 뭐라 쓰시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맨 뒤에 교재 노트 맨 뒤에 지금 꼭 적으려고. 분수식 정리 말고 분수식을 정리 끄고. 자, 저 분수식 정리는 노트 맨 뒤에 따로 적으셔야 됩니다. 저놈은 노트 맨 뒤쪽에 페이지 중간에 적는 게 아니라 맨 뒤에 따로 적으세요. 자, 되셨으면 봅시다. 자, 중간중간에 야, 여기 이거는 노트 맨 뒤에 따로 적어라고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1학년 때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표현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 표현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건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아.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표현들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1학년 때 중간에 띵 나올 수도 있고요. 3학년 때 나올 수도 있고 2학년 때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니까 걔네들은 반드시 외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예 머릿속에 여러 번 있도록. 그래서 노트 뒤에 따로 적으라고 하는 거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려면 중간에 적어두면 또 필기하다가 다시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아예 별개로 따로 놓는 놈들은 노트 맨 뒤에 따로 적어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자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단원이 식을 정리하고 뭐하고 하는 단원인데 그 식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첫 번째 안 되시는 게 분수. 뭐 분수 표현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분수식 나오면 대부분 못하거든. 그러면서 까먹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분수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분수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뭐 정말 말 그대로 분수인데 이 분수는 연산 어디에서 나오니? 연산 어디서 나와? 나는 어? 남쌤. 그렇지. 나눗셈에서 나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분수 표현은 기본적으로 연산 어디에서 나오냐면 나누기에서 나옵니다. 나누기에서 나오는데 나누기에서만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표현에 의하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B에서 나올 때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 B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B는 이것만 B라고 알고 있거든. 2대 3 예를 들면 그럼 2대 3 이게 B잖아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걸 무슨 항, 전항, 얘를 무슨 항, 후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 2대 3이나 4대 6이나 같은 B야 다른 B야? 같은 B잖아. 같은 B에다가 일정한 임의의 실수배 그때는 뭐 초등학교 때는 자연수배라고 하니까 몇 배를 해도 같은 B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거를 계산하는 개념이 그때 뭘 배우냐면 B의 값이라는 개념을 배워.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초등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B의 값이라는 건 이 분수의 B가 의미한 건 후항분의 전항. 얘 B의 값은 후항분의 전항. 둘은 같아다가 같아. 전체를 몇이라고 봤을 때 3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몇에 해당하게 돼? 2에 해당한다. 그게 우리는 B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뭐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때는 빈칸만 채웠을 테니까 어차피. 됐니? 그래서 이 분수가 나타내는 건 고등학교 때 분수에서 표현해서 익히셔야 될 게 나누기를 의미할 때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뭐를 의미할 때도 있냐면 B를 의미할 때도 있어. 좀 지랄 맞아 그러니까. 언제 저거를 써먹느냐는 이건 문제마다 달라.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삼각형의 넓이를 S2 또 다른 놈을 S1 S2분의 S1 찾아라 이러면 보통은 B 분수가 아니거나 B를 나타낼 때도 있어. 이런 경우가 특히나 모의고사나 고3 때나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B. 근데 이 놈의 식기가 순수 나누기를 의미할 때도 있고. 됐니? 그래서 나누기를 의미하냐 B를 의미하냐라는 거는 이제 문제 보시면서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쟤를 이제 왜 하고 들어가냐면 어쨌든 분수가 기본적으로 나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분모는 뭐 되면 안 되니?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자 3분의 2 뭐 나누기 뭐에서 나오니? 누구 나누기 누구야 이거? 그렇지. 2 나누기 3을 우리는 3분의 2라고 고치죠?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들어왔을 때는 분수 나누기 안 써요. 초등학교 끝나고 분수 배운 이후부터 잘 생각해보시면 중학교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들 나누기라는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다 분수밖에 안 써. 아무리 교과서 다 뒤져봐도 안 써. 기본적으로. 표현 이해 갔어? 됐니? 그러면 얘가 2 나누기 3을 의미하는 게 이 분수기 때문에 이 나눗셈에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건 때려 죽여도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돼? 0 나오면 안 돼. 분모는 때려 죽여도 0이 나오면 안 돼. 표현 이해 갔니? 다시 분모는 무조건 뭐 나오면 안 된다고? 0 나오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문제 풀다 보면 틀려요. 여러분들. 됐니?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분수식을 정리하는 순서는 가장 첫 번째 분수식이 분수가 나와 있어. 일단 무조건 통분 때리는 겁니다. 다시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통분하는 거라고. 통분을 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필기 좀 이따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x분의 2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이 4다. 라고 나오면 이거를 그래도 저는 암산 빨리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풀이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다음 1 곱하기 x는 4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려? 됐니? 이렇게 푸시면 틀립니다. 고등학교 때 8, 90% 틀려요 이건. 됐지요? 됐어? 이렇게 풀면 무조건 틀립니다. 쌤 저 여태까지 안 틀리게 풀었는데요. 중학교는 저렇게 해도 안 틀리게 문제를 낼 뿐인 거야. 고등학교 때 무조건 틀려요. 저렇게 풀면.
왜냐면 실제로 이걸 풀게 되면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풀었더니 얘를 풀었더니 뭐 이건 내가 만든 식이니까 x가 예를 들어 3 또는 x가 예를 들어 1이 나왔어. 됐어? 그때 모든 근의 합구하래. 그러면 x는 x합은 4, 합이 4다 라고 유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됐니? 안 된다고. 쌤 왜 안 돼요? x 3 나오면 때려 죽여도 안 되거든. 3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표현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식을 암산한다 치고 본인이 이렇게 풀었다 했는데 저는 이거 맞았는데요. 그 문제만 맞을 거라는 거야.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장난질을 치냐 그거에 따라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바로 이렇게 푼다? 때려 죽여도 틀립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얘를 뭐하라고 하는 건 통분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 풀이는 틀린 풀이니까 통분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 자체를 그대로 묶으란 얘기랑 똑같고요. x 곱하기 x-3분의 다음 2 곱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x는 얼마? 4라고 놓고 그 다음 이거 이항하잖아요. 원칙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항을 하시더라도 차라리 이항을 할 거라면 아예 써놓고 시작하라고. x는 0 안 되고 3 안 돼 라는 걸 쓰고 시작을 하든가 그 이항하는 게 싫으시다면 이 4를 넘겨서 푸셔야 돼 무조건. 고등학교 때. 표현 이해 갔니? 그래서 4를 넘겨가지고 요 놈의 식기는 x 곱하기 x-3분의 다음에 2 곱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x 빼기 4 곱하기 x 곱하기 x-3은 제로 라고 해서 이 분자 제로를 풀 때 그때 요 놈의 식기 x가 뭐가고 뭐가 아니다를 0과 3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겁니다. 표현 이해 갔니? 뭐 어쨌든 저는 그냥 갈 거예요. 말리진 않지만 어쨌든 요 놈의 식기. 표현 이해 갔니? 됐어? 다음 두 번째 통분이 돼 있는 분수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지워도 되지요? 위에 안 적은 사람? 아무도 없지? 오케이. 위에는 지웁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가 통분이라면 이미 통분이 되어 있는 분수식을 정리할 때는 얘는 이제 조금 표현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표현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분모양이 한 개일 때 다음 분모항이 여러 개 있다. 분모항이 한 개일 때는 찢으시면 됩니다. 나의 x분의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 이런 분수식으로 이미 통분되어 있는 분수식이 있다면 이때 요놈의 식기에서 쳐다보면 분모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짜리죠? 이렇게 한 개 나와 있는 분수가 있으면 기본은 찢으시면 돼요. 찢으라는 건 분모항이 한 개니까 얘를 여러 개의 분수로 찢으라는 거예요. 즉 x분의 x제곱 더하기 x분의 4x 더하기 x분의 얼마? 3 됐니? 이렇게 찢어내고 그대로 뭐 정리 이제 바로 가시면 x 더하기 4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 되는 걸 찢는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알려드린 거고요. 분모항이 2개 이상일 때는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좀 갈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1학년 때는 요 라인 정도까지만 먼저 기억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필요하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정리할 거니까 분모항이 2개 이상일 때는 차수를 보셔야 되는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무조건 대분수꼴로 다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는 새끼는 거의 부분분수밖에 요즘에 안 다루니까
상분해가 원래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건 고3 때 다루기 때문에 고3 미적분할 때나 보통 나오게 되니까 적분 때만 다루니까 거의 1학년 때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되 1학년 때는 보통 요 정도까지는 식은 기억은 하고 가시되 요 두 가지 분수식이 나오면 첫 번째는 무조건 뭐 해라? 무조건 뭐 한다? 분수 나와 있다면 통분을 하고 됐니? 다음 통분되어 있는 분수식이 나와 있을 때는 걔의 분모의 항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분모의 항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하면 한 개라고 하면 그 분수식을 반드시 뭐해라? 항을 다 찢어라. 됐니? 다음 분모의 차수보다 이게 대분수꼴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은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분의 7 배우는 걸 이걸 우리는 3분의 7 같은 걸 가분수라고 배우고 요 놈의 식을 대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고치니? 시작! 2번 2와 3분의 1 쓰지. 근데 2와 3분의 1은 중학교 1에 안 써. 왜 안 써? 다시 고쳐야 돼서 땡. 중학교 이후에는 이렇게 안 씁니다. 대분수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안 씁니다. 다시 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니들이 인지하고 있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이거 읽으면 뭐라고 읽어? 2x 연결 2하고 x 뭘로 연결? 그렇지. 곱하기 기호는 무조건 뭐 한다? 생략한다라고 우리는 중학교 이후에 무조건 수학에서 써먹거든. 2와 3분의 1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대분수라고 중학교 이후에 쓴다. 그러면 2와 3분의 1이 아니야. 2 곱하기 얼마로? 3분의 1로 인지하셔야 돼.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다기 때문에.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대분수로 고친다는 건 2와 3분의 1이 아니라 어떤 형태를 다루는 거냐면 2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쓰라는 거야. 이게 대분수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래서 이 2라는 게 뭐를 의미하고 뭐 얘가 뭐 나머지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1분의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다면 이런 분수식이 통분되어 있다면 얘는 무조건 찢는다? 땡! 절대로 안 찢습니다. 이건 분모항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이건 때려 죽여도 안 찢어. 무조건 찢지 않아. 고3 때까지 동일해. 이건 무조건 안 찢어. 그럼 요놈 식에는 차수를 보는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 작아? 크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분수로? 대분수꼴로. 그럼 대분수로 한다는 건 뭐하고 뭘로? 목과 나머지. 즉 목과 나머지 하려면 직접 이 식으로 뭐 해버리면 돼? 나누면 돼. 표현 이해갔니? 물론 이걸 변형하는 방식이 존재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누는 게 제일 속편해요. 굳이 변형을 따로 스킬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럼 2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을 방금 배운 다항식의 나눗셈 형태로 그대로 나누시는 거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여기에 2x 목 들어가서 2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빼버리게 되면 몇 x? 6x 빼기 3 나오죠? 그러면 얘 개수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로? 6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얘가 얼마? 6x 마이너스 6 내려오니까 빼버리면 얼마? 3 나오겠죠. 그러면 몫이 얼마가 되고 2x 플러스 6에다가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분의 3 요렇게 갖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하셔서 표현 이해갔죠? 다음 부분분수는 적어도 다루게 되면 2학기 유리함수 때만 다루게 되니까 지금은 굳이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먼저 기억을 하시되 요거까지도 아니라 거의 요 정도 선에서 1학기 때는 많이 갈리긴 할 겁니다. 중간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요건 따로 노트 뒤에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노트 뒤에. 됐니? 자, 노트 뒤에 적으세요. 얘는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노트 뒤에다가 따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앞쪽 맨 위는 지웁니다. 치우셔도 돼요. 나중에 내가 찍게 될 거야. 첫날이잖아. 왜 그날 편하게 하고 시간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뒤에 것만 적고 그냥 정규 과정은 다 찍게 한 다음에 숙제해야지. 이거 뭐 필기를. 자, 왼쪽 편은 지웁니다. 요거는 아까 나눗셈 거기에 이어서 적은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다시 가셔가지고 필기해요. 뒤에 적는 건 이걸로 끝인 겁니다. 진수식 정리는. 쟤는 앞에 과정으로 계속 이어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남은 필기 또 1시간 드릴 테니까. 자, 보지요. 아까 나머지 나눗셈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정리하게 되면 fx란 놈의 식기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먼저 가셔야 될 건 다시 변수 먼저 항상 판단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식에. 그래서 그걸 판정할 수 있는 게 친절한 문제는 꼭 끝에 A, B, R은 상수 이렇게 나와 있다면 됐니? 문제에 A, B, R이 상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A하고 B하고 R은 상수 즉 문자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X가 뭐 변수가 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친절한 문제고요. 만약에 이 말이 없는데 이 말이 없는 문항에서 어떻게 찾아요? 뭐 갖고 가시면 되냐면 이 문자 fx 코 x, x에 대한 식이니까. 됐니? 또는 요 놈의 식에도 q가로 열고 뭐 x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본은. 됐지요? 그래서 얘 표현이 그러니까 얘는 x에 대한 식이고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a, b, r 요런 놈의 식기는 당연히 상수 취급이겠구나. 근데 q는 왜 상수 취급 안 해요? q 가로 열고 뭐 들어가 있으니까 x 들어가 있으니까 q도 뭐에 대한 x에 대한 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식을 나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직접 나누던가 앞에서 적을 때 직접 나누던가 또는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식 표현을 써라? 검산식 표현 쓰라 그랬잖아. 이해갔니? 그러면 걔네들을 구분하는 가장 큰 단순한 전제는 직접 나누려면 원리식을 알아야 돼. 원리식을 안다면 그냥 나누면 되거든. 직접. 원래식과 나누는 놈을 알면은 목과 나머지는 당연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식을 아는 상태라면 반드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근데 요놈 식기는 원래식 fx를 나눈다 그랬는데 이 식이 누군지 현재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얘는 직접 나누는 거 아니야. 못 나눠.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슨 식 사용을? 검산식 사용을 쓰라는 얘기랑 동일한 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얘를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fx란 놈의 식기는 얘로 나눴으니까 ax 플러스 b로 나눴어. 그때 곱하기 몫이 뭐가? qx 다음 나머지 얼마? r 이 표현을 뭐 하시는 거라고? 사용을 하시라고요. 표현이 이해갔지요? 됐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식을 표현한다면 우린 보통 뭐 하는 게 되느냐? 이 나머지를 찾는 과정을 가는 게 나머지 정리. 다음 요놈 식기를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식 상태에서 뭐 할 수도 있냐면 변형을 할 수도 있어. 즉 변형을 한다는 건 fx라는 놈의 식기를 x 플러스 a분의 b로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 라고 표현한다면 됐니? 그럼 쌤 모르는 놈인데 어떻게 찾아요? 즉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고 변형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쟤를 변형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건 뭔 소리냐면 이 주어진 식을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적절하게 바꿔서 이 꼴에 해당하는 걸 뭐해라? 찾으라는 거야. 됐니?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를 먼저 보게 되면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fx는 어쨌든 모르니까 직접 나누기 안 돼.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모식갱이가 있을 것이고 뒤에 뭔가 나머지가 갖다 붙었을 때 여기 부분이 뭘로? 몫으로. 여기가 뭐?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게 이게 검산식 표현인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은 이게 fx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이 식에서 이 형태를 뽑아내려고 해서 보니까 x 더하기 a분의 b하고 앞에 나와 있는 ax 플러스 b라는 얘네 둘은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 있니? 이 주어진 식을 누구로? a로 뭐 해버리면? 나누면 되는 거잖아. 즉 이 식에서 누구를 빼서 묶으면 a를 뭐하면? 빼서 뭐하면? 묶어버리면 표현이 이해가 싹았어. a를 빼서 묶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됐나요? 그럼 여기서 a를 빼서 묶게 된다면 즉 a 빼서 묶게 되면 a 곱하기 다음에 x 더하기 뭐분의 뭘로? a분의 얼마? b로 바뀌게 되고 곱하기 qx 다음 플러스 얼마? r로 표현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로 나눴을 때 이걸로 나눴을 때니까 그거 외에 곱해진 나머지 놈이 다 뭐에 해당하게 돼? 몫에 해당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곱하기 a 곱하기 뭐가 qx가 몫이 될 거고요. 다음 뒤에 있는 누가? 나머지는 r이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변형 연습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변형 연습 하시려면 단순하게는 주어진 식의 구성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인 거지 까먹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fx라는 놈의 식기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 하면
이건 숙제고요. 노트에다 풀어오시는 겁니다. 노트에서 확인할 거니까. 됐지요? 이건 숙제고 노트에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거 정도. 자, 요거는 안 적으신 거는 좀 이따 적으시고, 다음 나눗셈의 응용. 자, 다음 예제. x가 2 더하기 루트 3일 때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의 값을 구하여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는 뻘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런 뻘짓은. 그러면 저런 뻘짓을 안 하면 어떻게 푸느냐? 이게 이제 나눗셈을 응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보통 우리가 나오면 이걸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x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요 놈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2차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2 플러스 루트 3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의 해가 되는 2차식을 유도하는 거고요. 나중에 적응이 되시면 근계수 관계 갖고 바로 유도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뭐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요 놈을 2차 방정식 만들 때 루트 때문에 계산하기 힘드니까 루트를 제외하고 이항을 시키고 좌우를 뭐 하시냐면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곱하게 되면 x-2의 제곱이 3 나와서 우리가 반대로 푸는 게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정돈하게 되면 그리고 정리를 하시게 됐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하고 넘어오게 되니까 플러스 1은 얼마? 0이라는 요 몇 차식을 2차식을 만들었을 때 이 역할이 요 놈을 가지고 만든 식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얘 해가 누가 된다는 거야? 2 플러스 얼마? 루트 3이란 얘기가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요 2차식에 2 더하기 루트 3을 갖다 넣으면 얘는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표현 이해갔니? 그럼 그 2차식을 이용을 하는 건 어쨌든 요 주어진 3차식에다가 x를 갖다 넣어야 되니까 바로 갖다 넣긴 빡세. 즉 x3승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10이라는 놈의 식기를 방금 찾은 조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누라는 겁니다. 됐니? 그럼 얘를 나누게 되면 선생님 이거 나누는 것보다 갖다 놓는 게 빠른데요? 아니에요. 그냥 나누는 게 훨씬 빨라요. 됐니? 또는 이걸 안 나누고 주어진 식을 변형해도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변형해도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그 다음 단계고 지금은 뭐 거기까지 안 가시겠지만 지금은 그냥 기본기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직접 나누면 목 x 나와서 x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고요. 빼게 되면은 2x 제곱 나오니까 다음에 플러스 2에서 2x 제곱 다음 마이너스 8x 여기 안 내려왔네. 소리 마이너스 7x 더하기 10 다음 마이너스 8x 플러스 2 빼버리게 되면은 요놈식은 얼마야? x 더하기 얼마? 8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 됐지요? 됐니? 그러면 요렇게 나왔을 때 식 틀렸니? 2x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빼면 마이너스 6x 맞는 것 같은데?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x 빼면 플러스 x 플러스 10 플러스 8 됐지?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2x3승 빼기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0이라는 놈의 식기를 검산식을 쓰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더하기 2가 되고 나머지가 x 더하기 8이에요. 그런데 여기 x에 얼마를 갖다 넣어? 2 플러스 얼마? 루트 3을 갖다 넣으면 여기 x에도 2 플러스 루트 3을 갖다 넣게 되고 그러면 얘가 얼마 돼버려? 0 나오잖아. 그럼 이거 둘이 뭐 돼 있으니까?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다 얼마 나와? 0 나오겠지. 그럼 그 x에다가 얼마만? 2 플러스 루트 3만 갖다 넣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갖다 넣게 되면 2 더하기 루트 3에다 8 더하니까 5 더하기 10 더하기 얼마로? 루트 3 나오면 되겠지. 됐니? 요렇게 찾으시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과정을 그대로 요 식에도 갖다 써서 계산해 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정답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곱셈 공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얘기했듯이 곱셈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단 외우실 때 그냥 식을 디귿자 외우시는 게 아니라 틀을 맞춰서 외우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틀 맞추란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문자와 차수를 이용했다라는 그거를 조금 잘 받아들일 줄 아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초반에 다 외우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 테니까 뭐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테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 여러분 쉽게는 뭐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곱셈 공식을 전개한다는 건 그냥 전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식을 쓰는 거냐면 A 더하기 B가 몇 번이 곱해져 있어? 2번 곱해져 있어. 됐니? 그랬을 때 이 앞에 가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문자가 A 아니면 B야. 뒤에서 나오는 것도 누구 아니면 누구야? A 아니면 B야. 됐니? 그랬을 때 앞에서 A 나오고 뒤에서 A 나왔을 때 만들어지는 항이 A제곱.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앞에서 A 나오고 뒤에서 B가 나오면 만들어지는 항은 AB. 앞에서 B가 나오고 뒤에서 A가 나오면 만들어지는 항은 BA. 근데 AB나 BA는 동류항이니까 곱셈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됐니? 그래서 몇 AB? 2AB가 될 거고요. 다음 뒤에 앞에서 B 나오고 뒤에서 B 나와서 만들어지는 항이 B제곱. 그래서 원래 만들어지는 경우는 앞에서 A 아니면 B, 뒤에서 A 아니면 B니까 두 개에서 총 4가지가 만들어져야 돼. 됐니? 근데 그 중에 동류항이 존재하겠다면 항이 총 3개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됐니? 됐어?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용해서 통계 쪽에서는 개념 써먹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의 식기를 우리가 배운다면 얘를 뭐하는 경우? 변형하는 경우도 있지요. 변형하는 경우는 보통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해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서 몇 AB를 2AB를 뺀다가 될 거고요. 됐니? 같은 계열로는 누가 있냐면 A 마이너스 B의 뭐가 전체 제곱이 있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전개 아니 필기하지 마시라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적으실 거니까 변형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얘는 A-B의 완전 제곱에다가 플러스 2AB. 됐니? 뭐 적을 때는 AB로 적어드리지만 이거 테스트 볼 건데 시험 볼 때는 문자 XY가 나올 수도 있고 M과 N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요 기본적인 포인트는 문자 2개의 2차 요렇게 접근하시는 게 편해. 됐어? 문자가 두 종류 A하고 B 두 종류고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돼 있고요. 다음 요놈의 식기와 얘네 둘 사이의 관계도 변형식이 존재하는데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라는 건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에서 플러스 4AB 하는 경우와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AB 4AB 하는 경우 이렇게 주어질 수 있고 다음 요놈들이 꼭 항 2개가 문자 2개짜리가 아니라 2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제곱. 그럼 요놈은 전개하게 되면 어쨌든 같은 식을 쓰니까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때 우리가 요 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라는 요놈을 변형하게 되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완전제곱에다가 됐니?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2 하는 경우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완전제곱에다가는 플러스 2 하는 경우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요것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게 문자가 x가 아니라 a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죠? 다음 그 다음에 문자 2개짜리 2차 나오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쉬워하는 A 더하기 B와 A 마이너스 B 소위 무슨 공식? 합차 공식. 됐니? 요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됐죠? 다음 그 다음에 그냥 기본 전개식 말고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그러면 요 놈은 문자 몇 개? 문자 몇 개? 3개, 몇 차? 2차.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표현 이해가니? A, B, C로 익히시는 게 아니라고. 됐지요? 항상 식을 그렇게 틀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럼 요놈의 식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쳐다보게 되면 요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다음에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몇 번 곱한 게 되니까 2번 곱한 게 되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각각 AA 나올 때, BB 나올 때, CC 나올 때. 됐니? 다음 A가 나오면 다음 A 나왔었으니까 A 나왔으니까 A 나오면 누구 아니면 누구? B 아니면 C 나올 수 있지? B 나오면 이번엔 누구 아니면 누구?
A 아니면 C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 B 나왔을 때나 B, A 나올 때 항 똑같겠지야? 맞아 틀려? A, C 나올 때나 C, A 나올 때나 또 항 똑같겠지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의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기본적으로 요놈 식기를 그냥 전개하셔도 되지만 묶어놓고 2로 묶는 게 편합니다. 대부분의 식은. 표현 이해 갔니? 전 이거 무조건 전개할게요. 말리진 않아요. 대신에 나중에 또 공식 이거 제대로 틀 못 잡아가지고 그때는 틀려지니까 웬만하면 묶는 채로 그대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놈도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놈의 식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즉 변형식이 쉽게 표현이 되려면 이 식을 전개할 때 2를 뽑아서 묶은 채로 전개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편합니다. 됐니? 다음 요놈의 식기 외에 특이한 조금 형태가 존재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문자 3개짜리면서 2차 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즉 얘하고 얘를 구분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2를 정확하게 익히시라는 거야. 차이점이 얘는 개수가 A, B, B, C, C, A가 2개씩 나오는데 얘는 몇 개씩 있어? 하나씩 있죠. 요 놈을 변형하는 형태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변형을 한다는 건 이 식 자체가 지금 변하진 않아야 되니까 2분의 1배를 하고 곱하기 몇 배를 하면 2배를 하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에 플러스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니? 됐어? 즉 여기에 2배를 하면 반드시 몇 배로? 2배로 나눠야지만 식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됐어? 그런 다음에 얘를 그 다음 변형하는 방식은 2a제곱, 즉 2 곱하기 a제곱이라는 놈은 a제곱을 몇 번을? 2번을 뭐 했다? 더했다라는 걸 의미해. 됐니? 다음 마찬가지로 2b제곱이라는 건 b제곱을 또 몇 번? 2번 더했다는 얘기랑 동일한 거거든. 그랬을 때 여기 a제곱 하나 빼고 여기 b제곱 하나 빼가지고 얘를 만나게 하면 a제곱 b제곱 2ab니까 뭐가 무슨 식이 만들어져?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놈의 식이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배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 만들 수 있고요. 다음 b제곱과 여기 c제곱 빼가지고 얘랑 만나게 되면 b 더하기 c의 완전제곱 만들 수 있고 다음 c 더하기 a의 완전제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필기하시면서 이건 집에서 필기하실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변형한 형태 찾아오시는 게 요게 숙제입니다. 요거 외워오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니? 찍으세요 이거.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뭐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찍으시고 본인이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정돈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할 수 있도록. 자, 다 찍으셨으면 다음에 이번엔 딱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거.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 a, b, c는 상하수. 그럼 얘가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라는 거야? 문자 누구에 대한 식? 그렇지, x에 대한 식.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을 정리할 때는 문자 누구에 대한 무슨 차순 정리? 다시 무슨 차순 정리 쓴다? 고등학교 때는 기본은 내림 차순. 그럼 문자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무슨 차순 정리? 내림 차순 정리. 됐지요? 그럼 x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 하시는 거니까 저놈의 식기를 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가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뒤에 가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고요. 마지막 가로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나올 수 있는 총 항의 개수는 몇 개? 그렇지, 8개. 됐니? 그럼 총 항의 개수는 8개지만 무슨 항이 존재할 테니까? 동류항이 존재할 테니까.
됐어? 그럼 그 동류항공을 정리를 하시는데 제가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이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 첫 번째 가로에서 x, 두 번째 가로에서 x, 세 번째 가로에서 x 걔가 당연히 차수 제일 높겠지. 됐니? 그러면 요놈을 쉽게 해서 쳐다보게 되면 나왔을 때 x 몇 제곱? 세제곱 나올 거고 다음 그 다음에 x가 이제 몇 개씩 나와야 돼? 두 개 나오는 게 그 다음 내림차순 정리잖아. 첫 번째 가로랑 두 번째 가로에서 x 나왔어. 마지막 가로에서 누구 나와야 돼? c 나와야 돼. 다시 첫 번째와 마지막 가로에서 x 나왔어. 그럼 누구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렇지.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x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a. 그럼 동류항 정도는 당연히 요놈의 식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뭘로? x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첫 번째 가로에서 x 나오면 두 번째 가로와 세 번째 가로에서 누구 나와야 되고? 그렇지 bc. 됐냐 안 됐냐? 다음 첫 번째 가로에서 누가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 가로에서 누구 나오면? x 나오면 그 다음은 항이 뭐가 돼야 돼? ac. 다음 마지막 가로에서 x 나오면 그 다음 항은 ab 나오겠지요? 그래서 요놈의 식기도 정리하게 되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다음 X 없이 A, B, C만 나오는 경우 상수항 이렇게 정도하는 습관 요놈 식기는 계속해서 연습하시고요. 됐지요? 다음 그 다음엔 이제 하셔야 될 게 요놈의 식기는 얘는 항 표현하면 문자 몇 개, 두 개 몇 차? 3차.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기억을 하실 때는 3차까지가 끝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것. 됐어? 다시 몇 차까지가 끝이라고? 3차가 끝이에요. 그 외 차수 4차, 5차, 6차, 7차 이런 놈들이 나오면 기존의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것밖에 없어요. 됐니? 우리가 외우는 건 3차까지만 익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럼 요놈도 기본기를 보게 된다면 누구를 몇 번을 곱하는 거니까 누구를 몇 번 곱해? A 더하기 B를 몇 번 곱해? 3번 곱해. 그럼 얘 같은 경우엔 누구 상수 안 줬기 때문에 아무거나 정리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무슨 순서? 알파벳 순서. 됐니? 앞에 가로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누구 아니면 누구? A 아니면 B. 두 번째 가로에서도 A 아니면 B. 세 번째 가로에서도 A 아니면 B. 그랬을 때 A로 우리가 정리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 누구? A. 됐지요? 그럼 A의 몇 승? 3승. 다음 그럼 A가 몇 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의 가로는 누구 나와야 돼? B 나와야 돼? 그런데 하나의 가로에서 B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 몇 가지?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수 얼마? 3밖에 안 돼요. 표현됐지요? 그럼 요놈의 식기는 정돈하게 된다면 3a제곱 b. 이번에 첫 번째 a가 하나 나오게 되면 나머지 가로 2개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b 나와야겠죠? 그럼 a 하나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수도 몇 가지? 3가지. 3ab제곱. 다음에 마지막에 A 안 나오면 B만 나오는 경우. 됐죠? 근데 보통 이걸 그대로 외우시는데 이거 안 씁니다. 고등학교 때 잘. 이거 쓰는 이렇게 그대로 전개하시는 형태는 10개 중에 한 개 있을까 말까야?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실 때는 어차피 우리가 나머지 써먹을 거를 생각하신다면 얘네들을 무조건 인수분해 형태로 묶으시는 게 좋아요. 묶으란 얘기는 이 항과 이 항을 쳐다보면 개수산 똑같고 문자 누구하고 누가 동일하니까 A하고 B가 동일하니까 이 식을 전개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세요. 가운데 식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잘데기 없으니까. 됐니? 가운데 식으로 외운 사람은 머리에서 지우세요. 저거 버릴 겁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이건 버립니다. 이거 버리고 이걸로 익혀. 그래야지 뭐가 될 거냐면 변형식이 이거. 실제로 가장 많이 못하는 게 이 항 3차 2개짜리 3차짜리가 변형식을 제일 못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요놈의 식기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서 변형식은 그냥 넘겨주면 돼. 곱셈곱처럼 마이너스 3ad의 다음 뭐 a 플러스 b까지. 됐지요? 됐니? 그랬을 때 요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또 이것도 묶어낼 수 있어.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이니까 a 더하기 b를 몇 번? 3번 곱한 거잖아. 그럼 뒤에 있는 거랑 누가 공통이야? a 더하기 b가 공통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를 빼서 묶게 된다면 앞에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ab? 3ab 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중학교 때 주구장창 했으니까 외웠지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입니다. 거기서 몇 ab를? 3ab 빼잖아. 그러니까 요놈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모제곱 b제곱으로 바뀌고 이것도 또 다른 변형식이니까 얘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됐니? 다음 더하기 했으니까 이제 빼기 a 빼기 b의 세제곱. 그럼 요놈도 기본은 요 형태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가 하나가 마이너스 나오면 또 하나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이제 굳이 그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해보자. 또 연습은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 암산할 때 써먹으셔야 되니까. 이런 류가 이제 암산할 때 우리가 써먹어야 되니까 계속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시 갑시다. AB 둘에서 총 8가지 나올 수 있어. 제일 처음에 A만 3개, A 세제곱. 됐니? 그 다음에 A가 몇 개? 2개. 그때는 B가 아니라 무슨 B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에서 각각 한 가지씩. 그럼 총 몇 가지? 3가지. 그럼 마이너스 3A 제곱의 B. 됐지요? 다음에 A가 1개 나오면 마이너스 B가 몇 개?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B 2개 나오니까 부호는 무슨 수?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거든. 그러면 A가 하나 나오는 경우만 따지면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 해가지고 총 몇 가지? 3가지. 됐지요? 그럼 플러스 얼마에? 3A B 제곱에 다음에 마이너스 B만 3개니까 마이너스 B 몇 제곱? 3제곱. 됐지요? 됐니? 그래서 요 놈도 실제로 전개하실 때는 이식 쓰시는 게 아니라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에 얘네들 잘 보셔야 됩니다. 3AB 빼서 묶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AB예요. 그래서 A 빼기 B의 형태를 묶어내는 거고요. 얘도 변형하게 된다면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이라는 건 영어식에는 A 빼기 B의 삼승에서 플러스 3AB의 다음에 마이너스 A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B 곱하는 거고 얘도 A 마이너스 B가 공통이니까 묶어내게 되면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과 뒤에 플러스 3AB 남으니까 그놈 정리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까지. 됐지요? 됐니? 뭐 대부분 이건 알고 계신 식들이길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듣는데요? 하시는 분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왜요? 없어 이거 방법이 여기는. 이 단어는 방법 없어. 그냥 저 틀을 후딱 외우셔가지고 갖다 쓰시는 게 기본입니다. 됐어? 그래서 요 형태를 조금 확장시킨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 요 놈의 몇 제곱? 세제곱을 전개하게 된다면 이 꼴은 누구랑? 얘랑 동일한 형태가 될 테니까 얘는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에 플러스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요렇게 전개가 될 거고 얘를 변형하게 된다면 x 3승 더하기 x 3승분의 1이라는 건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1 요렇게 바뀔 거고요. 요놈도 x 더하기 x분의 1 빼서 묶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1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됐니? 식 보시면서 다시 판단하시고 마찬가지로 x-1 x분의 1의 제제곱은 x3승 마이너스 x3승분의 1에다가 다음에 요 놈의 식기에 뭐였냐면 마이너스 3의 x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도 변형하게 된다면 x3승 마이너스 x3승분의 1이라는 건 x 빼기 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다 플러스 3배의 x 더하기 x 빼기 x분의 1 나올 것이고 다음 요놈도 x 마이너스 x분의 1 빼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 됐지요? 다 알고 가셔야 되는 식이고 실제로 쓰이는 식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찍으세요. 여기다. 이거 힘들다.
그러면 다음 다음 가장 지랄 맞은 시. 제일 지랄 맞고 문자 3개 이게 근데 문자 3개짜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정말 좀 지랄 맞은 문제는 이 내신 시험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 보통 갈리긴 하는데 저 식이 꼭 문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가로 자체를 보셔야 될 때도 있어요. 우울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고 쟤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정말 지랄 맞은 식이기 때문에 쟤는 문자 몇 개짜리냐면 3개짜리 그러면서 3차로 표현되는 거 유일한 식 하나입니다. 나머지 문자 3개 2차 문자 2개 2차 이런 놈들은 최대한 변형식들이 여러 가지가 다 존재할 수 있어. 근데 문자 3개의 3차는 쟤 딱 하나야. 그러니까 저 형태를 벗어나는 건 문제가 나오지 않아.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 형태는 그냥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문자 3개 3차짜리는. 됐지요? 그래서 요 놈도 변형을 할 때는 변형식도 얘는 좀 지랄 맞습니다. 이 변형식은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이거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 외우시는 방법은 요게 아까 전에 여러분들 숙제 내드렸던 형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3AB 갖다 붙는다라고 쟤는 아예 외워놓고 가시고 뭐 대부분 인원들이 이 정도 선행하셨던 분들은 여기시까지는 대부분 외우셨을 테니까 안 하신 분들 또는 했더라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단어는 반드시. 됐지요? 다음 독특하게 조금 익히셔야 될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과 다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얘를 전개하게 되면 A 4승 더하기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승 이렇게 전개가 돼요. 됐지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틀이 있는 것만 알려드리니까 근데 요 놈의 식기를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X 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을 전개식과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끔 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현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요 놈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형태고 이 기본형을 이용을 한 이제 응용식들이 조금씩 존재하게 되는데 뭐 걔는 형태만 알려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x 4승 더하기 y 4승이 나왔다라고 하면 됐니? 다시요. 우리가 배운 건 문자 2개, 3개의 2차와 몇 차까지만 3차까지만 공식의 기본이라 그랬어. 지금처럼 몇 차가 나오면 4차가 나오면 뭐 하라는 거야? 기본식을 변형하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기본식을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찾아요? 배운 게 문자 2개짜리 2차, 문자 2개짜리 3차 2개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 문자 2개짜리잖아. 됐니? 그러면 얘는 문자 2개짜리 2차냐 3차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보니까 4제곱이라는 건 얘는 x제곱을 뭐한 거랑 똑같으니까 제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표현됐어? 다음 마찬가지로 y 4제곱은 y제곱을 뭐한 거랑 제곱한 거랑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놈은 변형식을 쓴다면 x제곱과 y제곱을 이용한 문자 2개짜리 변형식을 갖다 쓰시라는 겁니다. 표현됐니? 이해갔어? 다음 만약에
다음에 x 5승 더하기 y 5승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오차로 나와 있다면 그럼 이 오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문자 2개 2차 문자 2개 몇 차? 3차가 끝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요놈 같은 경우에. 왜? 5차는 2차와 몇 차를? 3차를 모한 거랑 똑같으니까.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표현이 이해갔니? 전체 제곱으로는 표현이 안 되거든. 2분의 5차라는 게 존재하긴 해요. 얘를 제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수 과정으로 수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수, 정확하게 자연수상만 현재 배워요. 그러면 어쨌든 요놈의 식기를 변형을 할 때는 얘는 그럼 이거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어쨌든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모하면 곱하면 이 형태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제곱, 세제곱, 제곱, 세제곱. 근데 여기에서 사라져야 되는 게 있지. 제곱 나왔을 때 누구 나오는 경우? 세제곱 나오는 경우. 세제곱 나왔을 때 누구 나오는 경우? 제곱 나오는 경우. 즉 걔네들이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제곱의 y 세제곱. 사라져야 돼. 제곱의 x 세제곱. 물론 위치는 바꿔 쓰시든 상관은 없고. 됐니? 근데 요놈 식기가 그냥 사라지기에 얘네들이 공통 부분이 존재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다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요놈 식기에서 빼기 공통 부분을 빼서 묶는 겁니다. 그냥 알아보고 싶도록. 됐지요? 요렇게 그냥 정리하는 게 그게 소위 공식이라고 따로 우리가 시중교재에서 다루는 것 뿐인 거지 공식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됐니? 다음 그러니까 외우시는 게 아니라고 얘네들은 접근하는 방법만 기억하는 거라고 표현됐지요? 다음 그 다음에 또다시 나오는 응용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고요. 요놈의 식기. 자 일단 보시게 되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문자가 A, B, C 종류 몇 가지야? 3가지야. 됐니? 그 다음에 A 2차, B 몇 차? 2차, C도 몇 차? 2차. 됐어? 그러면 세 종류의 몇 차? 2차씩. 됐냐 안 됐냐? 요렇게 익히시라고 공식을 그러니까 익히실 때 문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익히란 얘기는 요놈이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라는 건 얘는 A 곱하기 B의 전체 뭐랑 제곱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누구의? B 곱하기 C의 전체 제곱 얘도 뭐 C 곱하기 A의 전체 제곱 이거랑 똑같지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도 3개짜리 2차 즉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에서 원래 빼는 건 2배 하고 이거하고 이거를 모한 거 곱한 거 얘네 둘 모한 거 곱한 거 이거 둘 모한 거 곱한 거 빼는 게 기본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식을 기억을 하셨을 때 얘네 둘 곱하면 A 하나 B 둘 C 하나 이거 둘 곱하면 A 하나 B 하나 C 둘 이거 2개 곱하면 A 둘 B 하나 C 하나 그럼 모든 항들이 누가 공통이 되니까 A, B, C가 공통이 되거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것만 갖다 붙으면 되겠지요? 됐나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다시 외우시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본식 변형이라고 여기 알려드리는 것. 됐니? 요렇게 표현되는 경우 하나 있고요. 다음 그럼 요놈 같은 경우에도 얘도 4차니까 기본식에서는 당연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얘랑 접근 똑같은 거라고. 제곱으로. 됐어 안 됐어? 그냥 됐니? 다시 뭐라고? 제일 위에 거랑 어떤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그러면 요놈도 A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B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면 되고 C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보시면 되니까 당연히 요식 지금 3개 2차짜리로 가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변형식 쓰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끝나면 땡큐인데 보통 이렇게 안 끝나요. 이렇게 안 끝난다는 얘기는
이 부분식의 값을 보통 안 줍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 부분식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정리해야 돼. 이 부분식 어떻게 정리해요? 이거 네, 갖다 쓰셔야 된다. 됐어?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여기 부분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2배 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뺀 식 요 식으로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어쨌든 기본형 외워놓고 이 독특한 형태마다 바꿔 그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단원 자체가 이걸 원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건 외우고 끝나요. 근데 우울한 건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마 이 이후로는 엔간에서 외우란 형태는 따로 안 나올 거야. 식에서. 딱히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라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딱히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단어는 그냥 덮어놓고 여기까지 기본형이랑 외워놓고 시작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됐죠? 찍으시고요. 야? 네? 저 겁나 긴 거 있잖아요. 어떤 겁나 긴 거? 겁나 긴 게 어떤 건데? 다 겁나 긴 처음에 거. 쓰신 거예요. 어디? 저 왼쪽에 위에 거. 황색이 3점. 변형했어요. 어? 변형이 긴 거였어요. 저 마지막 게임에 그냥 3ABC가 아니라 그냥 3AB. 3AB, CCC. 빼먹었어? 또?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받아보신 프린트는 숙제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틀대로 공식 시험 볼 겁니다. 시험지 미리 나눠드린 겁니다. 됐니? 그래서 미리 나눠드렸고 다음 이 노트 필기가 저는 굳이 안 해도 돼요 라시는 분은 다 맞으시면 돼요. 됐어? 다 맞을 자신 있는 사람은 저 노트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곱셈 공식. 됐죠? 대신에 요 문제를 푸는데 한도 끝도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문항까지 풀어내시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그거 푸는 시간 드리는 건 첫 시험이니까 20분 드리겠습니다. 20분이면 아마 여유로울 겁니다. 됐죠? 20분 안에 다 맞으시면 필기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난 좀 자신 없다 싶으신 분은 노트 필기 해오시는 게 나을 겁니다. 틀리시는 분들은 재시험 볼 거니까 토요일날. 이해 갔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나요?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이 이제 요걸로 끝이 나고요. 끝을 해. 차분한데. 오늘 여기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목요일날 동일하게 7시에 수업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식 시험이랑 노트 검사할 거니까 노트에 숙제라고 해서 따로 프로그램 문항 2개 있었죠? 그거 풀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됐니? 따로 숙제는 없습니다. 공식 준비해오는 게 다음 시간 숙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세요. 토요일날 가요. 진짜 중학생인데 배우고 내가 아직 이름이랑 다 안 읽어서 킹스요. 내일 가니? 흔히 보여했는데 잘 갔다 오고 숙제가 그러면 취지하는 거랑 노트 필기 중에 중간에 한 두 문제 낸 거 있잖아요. 그거 써갖고 오는 게 숙제하고 바뀐 시점. 이번 중시 시험 준비하고 이제 시즌 구성을 주신 거는 직접 별로 없어. 일단 됐어? 오케이. 뭐야 씨. 이번에도